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다양한 사례들로 우리 일상 속에 법률 상식을 더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학교 폭력에 관한 요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네,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유명인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 아무래도 3월 새학기도 되고 했으니 많이들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자라나는 성장기에 이런 일들을 겪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해자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처벌이 상당히 약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해자들도 학생이다 보니 일정 부분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예. 하지만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 피해자 보호에 안일했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 심각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요즘 각종 사회 이슈들, 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학폭 폭로로 인해 이런 심각성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더불어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선동인 변호사가 보기에 그 학교 폭력 정확하게 뭐 어떤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준. 네, 이거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의미합니다. 폭이 넓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단순히 폭행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협박, 명예훼손, 감금, 공갈, 모욕, 강요 이런 범죄들뿐만 아니라요. 성폭행 같은 성폭력이나 예. 따돌림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 또 강제적 심부름,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행위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넓네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이건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 다 SNS를 많이 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은 거의 휴대폰을 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이제 뒷담화,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는 단체방을 만들어서 예. 피해자 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예. 이런 건 뭐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피해 학생을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해 욕을 하기도 합니다. 예. 피해 학생이 나가버려도 이 학생을 번갈아가며 초대하고 욕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예. 개미지옥처럼 한번 타켓이 되면 대화방을 나가도 다시 초대하고 나가도 다시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니 카카오톡을 삭제해버리거나 전부 차단하지 않는다면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해 학생들은 정말 힘들겠다. 이 대응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폭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런 범위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요. 예.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교육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 폭력을 일단 신고하게 되면 예. 재작년까지는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 처리하곤 했었는데요. 예.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위를 할 때 몇 번 위원으로 갔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같은 학교 안에서 학폭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서로 좀 불편한 그런 면도 있었고요. 네. 특히 담당 선생님이나 학부모 위원님들의 전문성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오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처리하기는 좀 부담이 컸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관할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지만 확실한 건 전문성과 양정의 일관성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인지를 했고 강력한 어떤 대책 또는 처벌이 있어야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폭으로 인정받게 되면 예.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나 학급 교체도 가능하고요. 예. 심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까지도 가능하죠. 예. 그럼 가해 학생 그렇다 치고 피해 학생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게 되면 예. 심리 상담이나 요양 등이 가능하고요. 예. 이로 인해서 혹시 결석을 하게 되더라도 출결의 불이익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예.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로 인해서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해 학생들이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 피해 학생대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 그 학폭 피해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예. 피해 학생은 힘들겠지만 주위 어른에게 꼭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죠. 예.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알려올 때가 되면 그때는 상황이 많이 심각해진 다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학교 폭력의 징후, 그러니까 평소보다 용돈을 더 많이 요구한다거나 예.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잦아진다거나 예. 뭐 비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예. 많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예. 조심스럽게 아이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자, 오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른들의 관심도 필수적이라는 거 잘 알게 됐습니다.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